1년에 책을 얼마나 읽으세요? 이분은요. 800권을 읽으신대요.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2권도 넘게 읽으시는 스스로 활자 중독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책을 읽고 꼭 모시고 싶어졌습니다. 미오기 전에 김미옥 작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작가님, 인간이 1년에 800권의 책을 어떻게 읽어요? 처음에 간단한 메모만 하고 독후감을 쓰지 않았을 때 800권을 읽었어요. 2년간. 와. 읽다가 지금은 독후감이 들어가니까 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은 1년에 한 370권 정도. 하루에 한 권은 읽는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작가님보다 책을 더 많이 읽으신 분이 계실까 싶네요. 이 독서가 저한테는 탈출구였어요. 어릴 때 너무 힘들고 그러면 책을 읽는 게 제일 해방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구원의 편지를 쌀이 떨어졌으니 이모에게. 이모나 막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한글을 쓰다 보니까 어릴 때 일찍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무리 뭐 편지를 보내도 반응이 없으니까 친척들이 그 창작을 했죠. 그때 7살 때인 것 같아요. 우린 집을 사서 이사를 간다. 이번에 테레비를 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쫓아오더라고요, 식구들이. 친척들이 와서 확인하고 뭐 그대로니까. 얼굴을 봤으니까 어떻게 그냥 가요. 그렇죠. 쌀도 팔아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아마 그 픽션의 세상을 어릴 때 이미 하여튼 읽고 쓰는 게 정말 좋았어요. 네. 읽고 쓰는 게 저한테는 해방구이자 제일 잘하는 거 하다 보니까. 네. 예. 그리고 정말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고 싶다. 생존으로부터 벗어나면 더 이상 돈을 벌지 않아도 될 때, 먹는 것으로 자유로워질 때, 그때 시작한 거예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퇴직 후에 본격적으로 네. 작가가 되신 거잖아요. 작가라는 말이 좀 이상해요, 사실은. 아직도. 되고 싶었던 게 아니니까. 작가가 되려고 했다면 신춘문예니 뭐 이런 거에 네. 막 응모를 했을 텐데 네. 한 번도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예. 꿈을 꾼 적은 없지만 좋아서 쓰다 보니까 그게 꽤 인기를 끌었어요. 블로그 할 때도. 네. 그래서 뭐 제 단상 같은 것도 적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작가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쓰신 글이 누적이 됐고 그걸 책으로 묶어내서 이제 세상에 발표하게 됐으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아마 그걸 다 쓴 걸 하다 보면 책이 10권이 넘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까지 두서없고 재미있는 책은 처음이었어요. 네, 맞아요. 원래 목적이 헷갈리게 하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의식의 흐름, 아. 의식의 흐름으로 내게 아팠던 통증 순서대로 쓰다 보니까 근데 통증을 희화시킨다고 해야 되죠. 예. 네. 사실 몇 걸음 떨어져서 보면 인생이 웃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나는 내 자신에게 쾌적거리를 뒀다고 얘기를 해요. 심리적 쾌적거리인데 그 쾌적거리가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니까 좀 심각하게 들리네. 원래 심각한 거랑은 안 어울리시는 분인데. 저는 제 컨셉은 명랑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진짜 아니 일단은 이런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 계시나? 뭐 많이 굶었죠. 네, 그러니까요. 네. 실제 물리적으로도 굶으신 거예요. 예, 많이 그랬어요. 근데 작가님의 연세가 막 그렇게 많으신 게 아닌데 그 세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시골하고 이 도시하고는 문화가 거의 20년, 30년 차이가 나요. 그 극도의 빈곤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은 또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한 또 신자유주의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옛날에 비슷하게 가난해서 가난한 걸 몰랐는데 맞아요. 지금은 이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난 세상이에요. 제가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긴 했어요. 뭐 책을 읽고 자랑하려고 독후감을 쓴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감이거든요. 우리가 뭐 외국인 노동자라든가 다문화 가족 거기에 대해서 갈라치기 하는 건 이질감 때문이거든요. 소수자나 뭐
하다못해 약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저는 문학이 구원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학이에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집에 있는 강아지가 아파도 가슴 아프잖아요. 그럼요. 고양이가 아파도 그게 공감하고 오래 노출되어서 익숙해졌기 때문에 같이 고통도 공감이 되는데 우리와 다르다. 이질적이다 싶으면 공감을 못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학이 우리를 구원하리라 이건 사실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하리라와 같은 거죠. 예, 그렇죠. 결국은 예. 문학, 예술 그리고 정말 공감이라는 건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리라. 미오기전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얘기가 너무 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등장 인물로 보거나 너무 방대해서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까 하다가 저는 여자로 정했습니다. 네. 여기 여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네. 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일단 작가님의 어머님부터 좀 등장을 시켜볼까요? 우리 엄마. 네. 우리 엄마는 고생을 안 하고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상당히 부르주아였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집안에서 자라서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는 전혀 뭐 굳이 따지자면 우리 엄마 쪽은 물질 중심주의였고 실사구시 우리 아버지 쪽은 아니죠. 정신적인 걸 좀 강조하시는 예술 감각 있으시고. 예술 감각이 있으시고 근데 가난하면 뭔가 합리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신을 일부러 강조한 것 같아요. 너무 신랄한가? 좀 그랬어요. 또 우리 아버지는 또 이렇게 굉장히 섬세한 그런 여자를 택하고 싶었는데 용가리 통뼈 같은 여자. 아이 코미디예요. 막 계속 얘기하면 너무 웃기는데 본인들에게는 심각하죠. 본인들에게는 서로 공감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비극이었는데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다 웃겨요. 가난한 데다가 남편이 돈을 우리 아버지가 좀 인간적이어서 보증을 잘 쓰세요. 그래서 본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거칠어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께서 딸 하나 있는 이 딸을 예뻐하시는 게 아니라 위로 아들들만을, 오빠들만을. 딸은 공부도 안 시키려고 하셨고. 우리 시골은 거의 그랬어요. 시골 쪽은. 딸은 일단 시집가면 남이니까 남이고 그리고 잉여 인간 취급했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제가 유순하고 기죽고 이렇게 온순하게 자라야 되는데 저도 이제 의식화가 된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예. 초등학교 공부를 할 때 제가 거기 한번 썼을 거예요. 그 세계 4대 문명에 보면 네. 항아라든가 다 흙탕물이잖아요. 네. 제 태몽이 흙탕이었대요. 정말 재수없는 흙탕물 바다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발을 시작했죠. 흙탕물은 옥토를 만든다. 기름지게 하고. 나는 당신의 희망이라는 말을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좋은 길몽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엄마도 좀 불안하셨을 거예요. 제가 의식화되기 시작하니까. 너무 똑똑해, 딸이. 그 생각을 그래서 5학년 때부터는 교과서를 안 사주더라고요. 오. 그 당시에 교과서를 사야 했거든요. 교과서를 안 사주니까 이 사람이 긴급한 상황이 되면 어떤 사람도 이제 몸이 각성이 되는 거야. 동기화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리가 나쁜 사람도 결핍이 생기면 보완을 하려고 들잖아요. 네네. 궁하면 통하니까. 예, 궁하면 통하니까. 예를 들면 친구가 쉬는 시간에 놀러 나가요. 그럼 그 교과서를 앞으로 당겨요. 그리고 막 보는 거예요. 보면 그게 사진처럼 찍히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누워서 천장을 보면 넘어가요. 몇 페이지가. 내가 사진처럼 스캔한다는 걸 어릴 때 알았었어요. 그래서 6학년 1학기 딱 마치니까 여름방학인데 엄마가 그대로 공장을 보내더라고요. 그런다고 제가 무너질 제가 아니잖아. 좀 셌어요. 대안을 찾았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러니까 아주 힘든 상황이 되면 여기서 빠져나갈 가장 확실한 방법. 내 마음을 바꾸는 거야. 내 생각을. 내가 그냥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작가님 책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사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어지간하면 자존감이 낮거든요. 왜냐하면 엄마로부터 늘 얘기 들은 게 내가 되니까. 근데 작가님은 자존감이 어마어마해 보이시거든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어요? 책이었어요. 제가 한글을 일찍 깨치면서 허다못해 팜플렛 거리에 있는 선전 포스터 다 읽었어요. 이게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다 읽었어요. 그 호해 같은 옛날에 뭐 맞아요. 신문 낡은 신문이 있으면 네. 그 신문도 다 찾아 읽었어요. 우리 신문을 안 봤으니까 남의 집 가면 다 보고.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학교에서 예산이 없어서 책을 많이 못 들여놔요. 집에서 한 권씩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들이 동화책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읽던 책들, 뭐 한국 단편 전집도 이빨 빠진 거 한 권, 두 권. 그리고 이건 도저히 애들이 볼 수 없는 무협지 있잖아요. 무협지들이 좀 에로틱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거를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읽고 분류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그래서 동화보다는 성인 소설에 빠졌어요. 초등학생인데.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채서의 탈출기인가 그게 신구문화사에서 나온 단편 전집이 2권이 왔어요. 그게 아마 10권짜리였을 텐데 2권만 온 거예요. 그 집에서. 근데 중간에 찢어진 자리도 있어요. 화장지가 책이었잖아요. 그때는. 옛날에 신문 예. 달력. 특히 시골은 더 심하죠. 왔는데 앉아서 읽는데 그 탈출기가 극한의 빈곤이에요. 너무나 가난하니까 부인이 임신한 부인이 부엌에서 귤 껍데기를 혼자 먹다 들켜요, 남자가. 근데 그 남자가 분노를 느껴요. 자기 빼고 혼자 뭘 먹는다는 거. 굴 껍데기인데. 껍데기인데.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집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형제들끼리 누군가가 뭘 먹으면 이제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건 현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화는 꿈을 꾸게 하지만 네. 저는 현실이 그 책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난하면 애들이 조숙해져요. 네. 그러네요. 예. 네. 정말 종류 불문하고. 예, 그 남독이 생겼어요. 남독. 예. 네네. 활자화된 거는 다 네. 읽었어요. 그래서 활자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셨군요. 근데 그게 구원했어요, 저를. 이번에는 작가님이 책에서 나의 엄마라고 표현하신 선생님 얘기 짧게 등장하지만 꼭 짚고 가고 싶었어요. 역시 여성 선생님. 네, 맞아요. 네. 우리 최숙자 선생님이 6학년 때 담임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눈여겨본 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교과서가 없잖아요. 교과서가 없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 데다가 그때 이제 주관식 시험이 있었는데 제 생각을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학교를 안 나가니까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엄마하고 그분이 노처녀였어요. 50대 노처녀였는데 단판을 붙었어요. 데리고 가겠다. 수양딸 삼아서 공부시키겠다. 예, 내가 대학까지 보내면 될 거 아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로서는 택도 없는 얘기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랑 싸우는데 아무래도 친권이 우선이니까 제가 그때 카라멜 공장을 다녔어요. 시온제가라고 13살짜리가 지금은 12살이죠 그게.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신 거죠. 오셔갖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굳이 학교를 다녀야 공부하는 건 아니다. 검정고시 강의록도 사주시고 그리고 노는 날은 집에 오게 했어요. 결국은 2년 다니고 공장 다니고 검정고시 보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가게 됐는데 집에서 난리가 났죠. 우리 집이 좀 폭력적이에요. 우린 다 모든 걸 주먹으로 말하거든요. 내가 화가 났다는 거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주먹부터 와요. 다. 제가 볼 때 사촌을 넘으신 친척인데 그 집에 들여놔줬어요. 저를. 그 어린 가정교사 우리 때는. 예. 거기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있었는데 그리고 학교를 다녔죠. 아유 정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똑똑해서라고 생각 안 해요.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힘, 보이지 않는 손 있잖아요. 좋은 분들도 있고 허다못해 저한테 밥 한 그릇을 준 사람들. 그 옆집에 있었던 그 사흘 굶은 작가님한테 밥을, 예. 따뜻한 밥을. 네,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스승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다시 이제 작가님으로 돌아서 저는 제가 만약에 그 딸이 있다면 작가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며느리
아들이 좋다고 할 때 저는 아무 말 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책임지고 네가 하라고. 1대1 대등하게 얘기해요. 며느리하고도 대등하게 얘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 집안의 내력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안 하고 단지 그 애가 뭘 좋아하는지, 너는 어떤 책을 좋아하냐라든가 뭐 이런 얘기.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예. 그리고 뭐 책도 선물도 하고. 그리고 제사 지내는 방법이 매우 독특하더라고요, 이 댁이. 그 집안에 우리 그 시할아버지의 작은 부인, 예. 아주 가난한 집에서 온 처녀인데 애를 낳다가 죽었어요. 예. 외로운 영혼 말씀하시는 외로운 거구나. 영혼이에요. 예. 저는 몰랐는데, 저를 보고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분을. 외롭잖아요. 그분 얼마나 외로운 귀신이겠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뭐, 그렇게 중노동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또 우리 배달의 민족이고. 그래서 막 주문을 했는데, 이제 저를 과연 제사를 잘 지내고 있는지 어머님이 이제 감시 감독차 오신 거예요. 동서하고 같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영혼에 대해서 제사 지낼 때 큰 제사를 차리고 옆에다가 계다리 소반상이잖아요. 그렇게 차리더라고요. 아이고. 원래 그렇게 한대요. 제대로 그 인정받지 못한 작은 엄마들 이런 분들은. 전 그렇게 안 했어요. 큰 상에다가 우리 식구들이 뭘 좋아하냐 물어봤죠, 애들한테. 가지고 뭐 애들이 아니지. 그때는 이제 남편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상을 차렸는데 오셔갖고 이게 뭐냐, 피자도 있으니까 치킨도 있고 그동안 개다리 소반상이 얼마나 시장하셨습니까? 뭐 우리 시어머니 저 때문에 합병 걸리셨을 거예요, 많이. 그래서 제사 지내는 날은 식구들이 먹고 싶었던 거 먹는 날. 네, 주문 받는 날이에요. 네. 아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나마 그 제사도 이제 정리를. 지금은 이제 봉헌사에다가 네. 우리 아버지 제사도 제가 지냈어요. 그래서 친정 아버지하고 그쪽 제가 모시는 분하고 그러니까 봉헌사에다가 이제 맡기면 네네. 이제 그날만 가면 되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이 이제 피자는 내 돈 내고 사 먹어야 되는구나라고 얘기를 그렇지 했다고 않죠. 해서. 네. 서로 가족은 서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사람이 있은 다음에 형식이 있었던 거지 네. 형식 때문에 사람이 희생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부간에도 1년에 몇 번만 보면 되지 뭐. 2번만 보면 되죠. 두 번만. 예. 2번 좋네요. 사실은 오늘 작가님이 얘기하신 모든 내용이 다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지만 네. 그래도 따로 떨어뜨려서라도 아니 영상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볼거리가 이렇게 많은 시대에 왜 우리는 책을 읽어야 하는가를 끝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사실 미디어나 이 언어는 스쳐 지나가요. 뇌과학자들을 제가 그들의 책하고 실제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스쳐 지나가고 맺히질 않아요. 영상에 맺혔다가 사라져요. 근데 책은 사유를 해요. 이 할자의 이게 장점인데 저는 아마 문명이 멸망을 해도 책은 남으라고 생각해요. 책은. 그리고 책이 인간을 구원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제가 평범해졌잖아요, 이제. 제 어릴 때 꿈이 평범해지는 거였거든요. 너무 가난하면 티가 나고 갈라치기가 되고 사회에서 소외돼요. 소외되지 않는 평범의 기준에 들려면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매개체가 전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읽은 사람은, 계속 읽는 사람은 결코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겪어본 바엔 그래요. 유혹도 많고 그래도 책을 읽기 전의 사람과 책을 읽은 후의 사람은 갈 길이 달라져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네. 정말 그 미오기 전 김미옥 작가님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인생을 살아서 지금에 이르렀는지가 에세이 60여 편에 다 담겨 있는데요. 한 편 한 편이 단편 소설 같아서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모두가 살아있어요. 여기 등장인물들이. 지리하지 않으셨나요? 아우 전혀요. 진짜 작가님 그러셨죠?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책을 재밌습니다. 읽는다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작가님을 통해서, 우리 작가님의 책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책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